오늘은 27년 동안 존재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예요. 임시정부는 당시 영토도 주권도 없었지만 민주공화제로 체제를 선택했었고, 이는 혁명적인 결정이었죠. 3.1 운동의 열망이 정부 수립으로 이어진 이유와 상하이가 최종 무대가 된 과정도 알아볼 거예요. 상하이는 국제도시로서 안전하고 외교 활동에도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임시정부 설립 과정은 민족의 염원과 국제적 상황의 복잡한 딜레마 속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이뤄졌어요. 이승만과 이동희 같은 인물들의 발탁은 독립운동의 양대 노선을 통합하려는 정치적 결단을 보여주고 결국 갈등의 시작이 되었죠.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를 채택한 건 당시 혁명적인 선택으로, 특히 평등을 강조한 법의 조항은 매우 파격적이었어요.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실패한 과거와 민중의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주권 국가를 구상하면서도 현안인 외교와 재정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죠. 임시정부는 세금이 없고 운영이 어려웠지만 외국 동포들의 지원으로 27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어요. 주요 지원 방법으로는 애국공채와 의연금이 있었고, 동포들은 힘들게 번 돈으로 정부에 큰 믿음을 가졌죠. 하지만 내부 갈등도 심해 국민대표회의에서 극심한 분열이 생겼고 두 파로 나뉘었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를 지키겠다고 나서고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면서 독립운동에 다시 불씨를 지폈답니다.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임시정부 부활의 계기가 되었고, 특히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폭탄 투척 사건이 큰 전환점이 되었지만 일본의 보복으로 인해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야 했어요. 임시정부는 8년 동안 일본군의 추격과 폭격을 피하며 중국 각지를 떠돌아다니고 결국 1940년에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면서 새로운 군사력을 확립했죠. 이 과정에서 임시정부는 단순한 망명객에서 항일투쟁의 동지로 인정받고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통해 군사 기반을 다지게 되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국군을 창설하게 되었어요. 광복군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해 일본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전을 펼쳤어요. 광복군은 독수리 작전을 통해 한반도에 침투하려 했지만 일본의 예상보다 빠른 항복으로 무산되었어요. 임시정부는 일본과 그 동맹국에 선전포고를 하여 국제사회에서 참전국의 지위를 확보했고, 이는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거였죠. 광복이 찾아왔다고 하지만 김구 주석은 기쁨과 함께 비통함을 느꼈고, 이는 자력 해방의 기회를 놓친 아쉬움 때문이었어요. 해방된 조국이 강대국들의 손에 좌우된다니 정말 비극적인 역설이었던 거죠.